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의 학대, 그리고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감히 요구하지 못하며, 세상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저 침묵해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삶의 볼륨이 강제로 음소거된 것처럼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소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희생양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 표현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벌하거나 거부한다면 아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음소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위협한다고 학습하는 것이죠. 이렇게 억압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상처로 남아 세상과 타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회복의 여정에는 여러 중요한 단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안전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대적인 관계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동시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안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하고 감정을 착취당하고 억압받아온 생존자들에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세상 누구도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을 거야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비난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데 필수적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를 자유롭게 인정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의 성장은 나를 인정해 주기보다 나를 통해 권력과 통제력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생존자들은 세상에 나를 알아봐줄 안전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은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역설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을 삶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이나 깊은 우정과 같은 안전한 관계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한 사람을 찾아 얻게 되는 기쁨과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세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학대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안전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강요했던 불합리한 규칙에 저항하며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음소거 버튼을 해제하고 진정한 나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그토록 많이 듣는 걸까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와 같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또 당신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보지 못할 때조차 당신 안의 위대함을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말도 있죠. 이 말들은 모두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갖느냐 마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3가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의 고유한 소리를 알아봐 주는 것. 여기서 목소리란 단순히 음성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감정, 욕구, 즉 온전한 나 자신을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둘째, 그들이 내 목소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 셋째,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가치를 느끼며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의 울림을 통해 나 자신의 목소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리고 인식되고 긍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예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수라는 아이는 충분히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5살배기 준수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준수는 스포츠용품 코너를 보고 신나서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축구용품 좀 구경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보자. 우리 아들 축구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것은 아주 사소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중요한 것, 즉 축구에 대한 열정을 인식했고 그것을 아들에게 다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라는 준수의 자아 정체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인정은 타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강요된 인정은 결코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다운 것으로 느껴지기 위해 타인의 경청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의 가치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가치 있음을 배웁니다. 다시 준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준수가 1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훈제한 닭고기를 잘게 찢어 맛있는 칠리 스튜를 만들었죠. 저녁 식사 도중 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녁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천만에 아들이라고 답했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자신의 노력이 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가족을 아끼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준수 또한 자신의 감사 표현이 아버지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사랑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소한 상호작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통해
각자의 자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아이는 중요한 관계를 해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목소리가 확장됨에 따라 부모가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 긍정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취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을 구할 때 상대방이 때때로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간의 실망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내면의 깊은 무가치함이 너무 쉽게 자극받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완벽하고 지속적인 인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배신감과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 맺기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타인을 통제하려는 방식을 택합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힘을 느끼게 해주고 이 힘의 감각이 상호 인정이라는 불확실한 관계 맺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대상이 바로 자신의 희생양 자녀입니다. 우월하다고 믿는 부모는 열등하다고 낙인 찍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면서 더 큰 힘을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단 자녀의 역할이 부모의 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면 그곳에 자녀 자신의 목소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 결과 희생양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준수가 경험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첫째, 아이의 고유한 목소리는 부모에게 인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이의 목소리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목소리의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이가 자유롭게 말할 때마다 부모의 보살핌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장을 억제해야만 합니다. 알리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나의 어머니는 딸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에게서 어떤 결점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딸이 원하는 사랑과 연결감을 자신이 줄 수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딸과의 만남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딸에게 투사했습니다. 이제 알리나가 다가올 때마다 부족한 것은 어머니 자신이 아니라 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알리나의 식사 예절, 부주의함, 미성숙함, 옷차림, 집중력 부족 등 온갖 것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비판은 알리나가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마치 주홍 글씨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희생양이 되는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듣고 반영해줄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리나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리나는 짐이며 끊임없이 교정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알리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경험을 박탈당했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알리나가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거절과 철회가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알리나가 자신만의 관심사를 표현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알리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음소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안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치료나 깊은 우정과 같은 안전한 관계는 과거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존자가 과거의 진실을 마침내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 진실이란 어린 시절에 내가 나빴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좋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문제로 인해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그 아픈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알리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알리나는 삶에 아무런 열정을 느끼지 못했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추천해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상담에 들어서면서도 알리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역시 결국엔 내게 실망하고 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라이언은 알리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알리나가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녀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는 스스로를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네요. 저는 그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점을 존중하지만 제가 보는 당신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잘못된 점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자질들을 봅니다. 어쩌면 그 자질들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상담의 목표를 내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자기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알리나는 자신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라이언의 논리적인 접근에 흥미를 느꼈고 그의 제안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긴 치료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녀를 향한 라이언의 일관된 긍정과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처럼 모퉁이를 돌 때마다 거절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 새로운 암과 함께 그녀는 거절의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안전한 사람을 찾고 그 관계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는 음소거를 해제하고 나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음소거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음소거되었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분명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며 당신이 자유롭게 말할 때에도 곁을 지켜줄 안전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려는 노력이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긍정과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의 학대, 그리고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감히 요구하지 못하며 세상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저 침묵해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삶의 볼륨이 강제로 음소거된 것처럼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소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희생양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 표현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벌하거나 거부한다면 아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음소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위협한다고 학습하는 것이죠. 이렇게 억압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상처로 남아 세상과 타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회복의 여정에는 여러 중요한 단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안전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대적인 관계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동시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안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하고 감정을 착취당하고 억압받아온 생존자들에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세상 누구도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을 거야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비난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데 필수적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를 자유롭게 인정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의 성장은 나를 인정해 주기보다 나를 통해 권력과 통제력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생존자들은 세상에 나를 알아봐줄 안전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은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역설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을 삶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이나 깊은 우정과 같은 안전한 관계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한 사람을 찾아 얻게 되는 기쁨과 이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세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학대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안전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강요했던 불합리한 규칙에 저항하며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음소거 버튼을 해제하고 진정한 나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그토록 많이 듣는 걸까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와 같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또 당신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보지 못할 때조차
당신 안의 위대함을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말도 있죠. 이 말들은 모두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갖느냐 마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3가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의 고유한 소리를 알아봐 주는 것. 여기서 목소리란 단순히 음성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감정, 욕구, 즉 온전한 나 자신을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둘째, 그들이 내 목소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 셋째,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가치를 느끼며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의 울림을 통해 나 자신의 목소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리고 인식되고 긍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예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수라는 아이는 충분히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5살배기 준수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준수는 스포츠용품 코너를 보고 신나서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축구용품 좀 구경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보자. 우리 아들 축구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것은 아주 사소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중요한 것, 즉 축구에 대한 열정을 인식했고 그것을 아들에게 다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라는 준수의 자아 정체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인정은 타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강요된 인정은 결코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다운 것으로 느껴지기 위해 타인의 경청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의 가치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가치 있음을 배웁니다. 다시 준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준수가 1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훈제한 닭고기를 잘게 찢어 맛있는 칠리 스튜를 만들었죠. 저녁 식사 도중 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녁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천만에 아들이라고 답했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자신의 노력이 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가족을 아끼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준수 또한 자신의 감사 표현이 아버지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사랑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소한 상호작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통해 각자의 자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아이는 중요한 관계를 해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목소리가 확장됨에 따라 부모가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 긍정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취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을 구할 때 상대방이 때때로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간의 실망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내면의 깊은 무가치함이 너무 쉽게 자극받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완벽하고 지속적인 인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배신감과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 맺기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타인을 통제하려는 방식을 택합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힘을 느끼게 해주고 이 힘의 감각이 상호 인정이라는 불확실한 관계 맺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대상이 바로 자신의 희생양 자녀입니다. 우월하다고 믿는 부모는 열등하다고 낙인 찍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면서 더 큰 힘을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단 자녀의 역할이 부모의 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면 그곳에 자녀 자신의 목소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 결과 희생양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준수가 경험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첫째, 아이의 고유한 목소리는 부모에게 인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이의 목소리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목소리의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이가 자유롭게 말할 때마다 부모의 보살핌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장을 억제해야만 합니다. 알리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나의 어머니는 딸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에게서 어떤 결점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딸이 원하는 사랑과 연결감을 자신이 줄 수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딸과의 만남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딸에게 투사했습니다. 이제 알리나가 다가올 때마다 부족한 것은 어머니 자신이 아니라 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알리나의 식사 예절, 부주의함, 미성숙함, 옷차림, 집중력 부족 등 온갖 것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비판은 알리나가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마치 주홍 글씨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희생양이 되는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듣고 반영해줄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리나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리나는 짐이며 끊임없이 교정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알리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경험을 박탈당했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알리나가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거절과 철회가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알리나가 자신만의 관심사를 표현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알리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음소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안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치료나 깊은 우정과 같은 안전한 관계는 과거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존자가 과거의 진실을 마침내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 진실이란 어린 시절에 내가 나빴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좋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문제로 인해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그 아픈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알리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알리나는 삶에 아무런 열정을 느끼지 못했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추천해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상담에 들어서면서도 알리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역시 결국엔 내게 실망하고 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라이언은 알리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알리나가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녀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는 스스로를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네요. 저는 그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점을 존중하지만 제가 보는 당신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잘못된 점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자질들을 봅니다. 어쩌면 그 자질들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상담의 목표를 내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자기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는 겁니다. 알리나는 자신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라이언의 논리적인 접근에 흥미를 느꼈고 그의 제안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긴 치료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녀를 향한 라이언의 일관된 긍정과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처럼 모퉁이를 돌 때마다 거절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 새로운 암과 함께 그녀는 거절의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안전한 사람을 찾고 그 관계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는 음소거를 해제하고 나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음소거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음소거되었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분명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며 당신이 자유롭게 말할 때에도 곁을 지켜줄 안전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려는 노력이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긍정과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의 학대, 그리고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감히 요구하지 못하며 세상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저 침묵해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삶의 볼륨이 강제로 음소거된 것처럼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소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희생양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 표현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벌하거나 거부한다면 아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음소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위협한다고 학습하는 것이죠. 이렇게 억압된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상처로 남아 세상과 타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회복의 여정에는 여러 중요한 단계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안전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대적인 관계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동시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안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하고 감정을 착취당하고 억압받아온 생존자들에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세상 누구도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을 거야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비난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데 필수적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를 자유롭게 인정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의 성장은 나를 인정해 주기보다 나를 통해 권력과 통제력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생존자들은 세상에 나를 알아봐줄 안전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은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역설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을 삶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이나 깊은 우정과 같은 안전한 관계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한 사람을 찾아 얻게 되는 기쁨과 이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세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학대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안전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강요했던 불합리한 규칙에 저항하며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음소거 버튼을 해제하고 진정한 나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그토록 많이 듣는 걸까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와 같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또 당신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보지 못할 때조차 당신 안의 위대함을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말도 있죠. 이 말들은 모두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갖느냐 마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3가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의 고유한 소리를 알아봐 주는 것. 여기서 목소리란 단순히 음성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감정, 욕구, 즉 온전한 나 자신을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둘째, 그들이 내 목소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 셋째,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가치를 느끼며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의 울림을 통해 나 자신의 목소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리고 인식되고 긍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예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수라는 아이는 충분히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5살배기 준수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준수는 스포츠용품 코너를 보고 신나서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축구용품 좀 구경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보자. 우리 아들 축구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것은 아주 사소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중요한 것, 즉 축구에 대한 열정을 인식했고 그것을 아들에게 다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축구를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라는 준수의 자아 정체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인정은 타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강요된 인정은 결코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소리가 나다운 것으로 느껴지기 위해 타인의 경청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의 가치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가치 있음을 배웁니다. 다시 준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준수가 1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훈제한 닭고기를 잘게 찢어 맛있는 칠리 스튜를 만들었죠. 저녁 식사 도중 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녁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천만에 아들이라고 답했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자신의 노력이 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가족을 아끼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준수 또한 자신의 감사 표현이 아버지에게 중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사랑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소한 상호작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통해 각자의 자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아이는 중요한 관계를 해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목소리가 확장됨에 따라 부모가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 긍정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취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을 구할 때 상대방이 때때로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간의 실망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내면의 깊은 무가치함이 너무 쉽게 자극받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완벽하고 지속적인 인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배신감과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호 인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 맺기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타인을 통제하려는 방식을 택합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힘을 느끼게 해주고 이 힘의 감각이 상호 인정이라는 불확실한 관계 맺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대상이 바로 자신의 희생양 자녀입니다. 우월하다고 믿는 부모는 열등하다고 낙인 찍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면서 더 큰 힘을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단 자녀의 역할이 부모의 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면 그곳에 자녀 자신의 목소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 결과 희생양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준수가 경험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첫째, 아이의 고유한 목소리는 부모에게 인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둘째, 아이의 목소리는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목소리의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이가 자유롭게 말할 때마다 부모의 보살핌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장을 억제해야만 합니다. 알리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나의 어머니는 딸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에게서 어떤 결점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딸이 원하는 사랑과 연결감을 자신이 줄 수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딸과의 만남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딸에게 투사했습니다. 이제 알리나가 다가올 때마다 부족한 것은 어머니 자신이 아니라 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알리나의 식사 예절, 부주의함, 미성숙함, 옷차림, 집중력 부족 등 온갖 것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비판은 알리나가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마치 주홍 글씨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희생양이 되는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알리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듣고 반영해줄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리나가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리나는 짐이며 끊임없이 교정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알리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경험을 박탈당했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알리나가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거절과 철회가 뒤따랐다는 점입니다. 알리나가 자신만의 관심사를 표현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알리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음소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안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치료나 깊은 우정과 같은 안전한 관계는
과거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존자가 과거의 진실을 마침내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 진실이란 어린 시절에 내가 나빴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좋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문제로 인해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그 아픈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알리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이 된 알리나는 삶에 아무런 열정을 느끼지 못했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추천해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상담에 들어서면서도 알리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역시 결국엔 내게 실망하고 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라이언은 알리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알리나가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녀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는 스스로를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네요. 저는 그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점을 존중하지만 제가 보는 당신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잘못된 점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자질들을 봅니다. 어쩌면 그 자질들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상담의 목표를 내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자기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알리나는 자신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라이언의 논리적인 접근에 흥미를 느꼈고 그의 제안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긴 치료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녀를 향한 라이언의 일관된 긍정과 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처럼 모퉁이를 돌 때마다 거절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 새로운 암과 함께 그녀는 거절의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안전한 사람을 찾고 그 관계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는 음소거를 해제하고 나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음소거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음소거되었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분명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며 당신이 자유롭게 말할 때에도 곁을 지켜줄 안전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려는 노력이 당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긍정과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의 학대, 그리고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감히 요구하지 못하며 세상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저 침묵해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 삶의 볼륨이 강제로 음소거된 것처럼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소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라난 희생양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